요즘 지정학이나 기술 경쟁 얘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.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.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 광물을 둘러싼 중국의 거대한 전략, 그 체스판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, 그리고 요즘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전기차, 저 멀리서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대한 풍력 터빈,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물건 같잖아요. 근데 사실은요, 이걸 다 움직이게 하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네, 정답은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. 리튬, 코발트, 히토류 들어보셨죠? 바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방금 말한 그 모든 게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현대 기술 사회를 돌리는 보이지 않는 엔진, 바로 그겁니다. 우리가 이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시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원을 두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핵심 광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라고까지 불러요. 이걸 손에 쥐는 나라가 앞으로의 기술 패권을 쥐게 된다, 이런 얘기죠. 그리고 이 거대한 체스판, 그 한가운데에 바로 중국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. 단순히 땅 파서 자원 캐내는 수준이 아니에요.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판을 짜고 있거든요. 자, 그럼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?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중국의 진짜 무서운 힘은요, 땅에서 광물을 캐내는 그 원광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몇몇 광물은 매장량도 많지만 중국 전략의 진짜 핵심은 바로 정제련 단계, 그러니까 원석을 쓸모있게 가공하는 기술에서 나와요. 전 세계에서 원광을 싹 긁어 모아서 이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능력. 이게 바로 중국 전략의 핵심입니다. 자, 숫자 한번 보세요. 이거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우리 배터리에 꼭 들어가는 코발트 있잖아요. 전 세계에서 가공되는 코발트의 무려 77%가 중국을 거쳐서 나와요. 77%요. 그러니까 원광은 아프리카에서 나든 어디서 나든 최종적으로 쓸만한 물건으로 만드는 건 거의 다 중국이라는 얘기죠. 요즘 안 쓰는 데가 없는 배터리의 심장이죠, 리튬. 이것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전 세계 리튬의 65%,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중국에서 가공돼요.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없이는 배터리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. 자, 근데 흑연은요, 이건 거의 게임 끝 수준입니다.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꼭 필요한 이 고순도 흑연, 이걸 무려 91%나 중국이 만들어요. 91%면 이건 그냥 거의 완벽한 독점이라고 봐야죠.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, 히토류입니다. 전기차 모터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미사일 같은 무기에도 들어가는 이 희귀 원소들, 이걸 정제하고 재련하는 시장의 96%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. 96%면 이건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. 자, 그렇다고 중국이 모든 광물에서 다 절대 강자인 건 아니에요. 이들도 자기들의 강점과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딱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맞춤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. 첫째는 히토류처럼 우리가 압도적으로 센 절대 우위 그룹. 둘째는 우리도 좀 나긴 나는데 쓰는 양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그룹.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이나 코발트처럼 매장량 자체가 별로 없어서 외국에서 가져와야만 하는 열의 그룹. 이렇게요. 바로 이 세 가지 그룹에 맞춰서 중국이 아주 거대한 3단계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. 진짜 체스 고수가 몇십 수 앞을 내다보면서 판을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그 전략의 세 가지 큰 기둥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국내를 지킨다. 우리 안방부터 단단히 한다는 거죠. 둘째, 해외를 정복한다. 우리한테 부족한 건 밖에서 공격적으로 가져온다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, 흐름을 통제한다. 이미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공급망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.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볼까요? 바로 국내 지키기 전략입니다. 일단 2024년에 광물자원법이라는 걸 싹 뜯어 고쳤어요.
이제 자원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.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죠. 그리고 최근에는 스촨성에서 어마어마한 리튬 광산이 발견됐는데 이것 때문에 단숨에 세계 매장량 2위로 점프했어요.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폐배터리 재활용 이 분야도 선점해서 버려지는 배터리에서 다시 자원을 뽑아내는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. 다음 두 번째 전략은 해외 정복입니다. 이게 바로 자기들 약점을 메우는 방법이죠. 실제로 중국의 해외 광물 투자 지도를 보면 예전에는 호주 같은 데 많이 하다가 지금은 아프리카, 남미 쪽으로 돈이 확 쏠리고 있는 게 보여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전 세계 코발트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콩고 민주공화국 있죠? 거기서 생산되는 코발트의 40%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져가고요. 인도네시아에서는 니켈 제련소의 75%를 중국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. 약점을 아주 영리하게 강점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가장 공격적이고 무서운 세 번째 전략, 바로 흐름 통제입니다. 중국이 2020년에 수출 통제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우리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 싶으면 특정 광물이나 기술 수출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법이에요. 이걸로 사실상 핵심 광물을 지정학적 무기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칼을 손에 쥔 셈이죠.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자신들이 꽉 쥐고 있는 이 공급망을 국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아주 강력한 압박카드로 꺼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정말 네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친다는 식이에요. 한번 보세요. 2023년에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만드는 장비 팔지 마 하고 막았죠. 그러자마자 중국이 그래? 그럼 너네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갈륨이랑 게르마늄 우리도 수출 안 해 하고 바로 맞불을 놨어요.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 뒤엔 후견. 그리고 2025년에는 아예 대놓고 미국 군수산업을 겨냥해서 히토류 관련 기술 수출까지 막아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게 더 이상 그냥 무역 분쟁이나 경제 정책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중국 언론에서도 거의 대놓고 얘기하잖아요. 이번 조치는 미국 방위 산업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거다라고요. 이제 광물은 정말 노골적인 국가 전략 무기가 된 겁니다. 자, 그럼 상황이 이런데 중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이 거대한 게임이 중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제조업 강국이잖아요. 그런데 정작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, 그러니까 가공이 끝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의 70%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. 이건 중국이 공급을 끊어버리면 우리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. 공급망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떻게든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요. 첫째,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죠.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원을 가져오려고 하고요. 둘째, 아예 심해에서 광물을 캐내는 것 같은 새로운 기술에 막 투자하고 있어요. 셋째, 국내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도시 광산 산업을 키우고요. 마지막으로 미국, 유럽, 일군처럼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핵심 광물 동맹 같은 걸 만들어서 중국의 영향력에 다 같이 맞서고 있습니다. 결국 이 핵심 광물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뻔입니다. 기술 패권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지금,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다음 한 수를 둘 플레이어는 과연 누가 될까요? 그리고 그 한 수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?